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미로 찾기, 기본 미션 45번에 미로 찾기가 있을 거예요. 미로 찾기의 배경 스토리는 뭐냐면요. 테세우스라고 여러분들 아시려나?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읽어봐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미로에 빠져 있죠. 미로에 빠져 있는 이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를 미노스의 왕 딸이 실타래를 주고 이 실타래를 풀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크레타 섬에서 이루어지는 그 미로 찾기 그 부분을 응용을 해서 미로 찾기 월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미로 찾기 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무브와 턴 레프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복잡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직접 일일이 가보고 막혀 있네 이렇게 갔는데 막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을 막 반복을 하겠죠. 근데 미로찾기의 알고리즘이 여러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로찾기 알고리즘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벽, 플레이봇이 서 있으면 오른쪽 벽을 잡고 따라가는 거죠. 벽을 잡고 쭉 따라가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오른쪽 벽을 잡고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여기 원하는 여기가 만약에 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오른손 법칙을 응용을 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물건의 함수 이미 알고 있죠. what 오브젝트와 count 오브젝트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이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 front is clear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ont is 앞쪽이 벽이냐 라고 하는 함수도 응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이디어는 여기 미로찾기 알고리즘에서 뭐 좀 고급으로 가면 스택 활용하는 거, 재귀 활용해서 재귀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백트래킹이라는 방법,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이런 정도 알고리즘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 복잡한 알고리즘 말고 간단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벽을 잡고 오른손으로 벽을 잡고 따라가다 보면 문에 도달한다, 입구에 도달한다 라는 게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그때 이 오른손 법칙은 미로가 모두 연결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섬이나 따로 떨어져 있는 섬으로 돼 있다, 갇혀 있다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즉, 오른손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오른쪽에 벽이 없을 경우와 오른쪽에 벽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벽이 없을 경우는, 즉, 오른쪽에 벽이 없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즉, 여기서 아이디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쭉 가다가 플레이봇이 이런 경우겠죠. 이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벽이 없죠. 벽이 없으면 여기에서는 가다가 어떻게 진행해야겠죠?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앞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줘야 이 플레이봇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앞쪽에 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벽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구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알아보는 과정은 오른쪽에 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벽이 있다라고 하면 벽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벽을 따라가면 되는데 오른쪽에 벽이 있고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예요. 앞쪽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즉 플레이봇이 있고 오른쪽에 벽이 있고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예요.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라고 할 때는 왼쪽으로 회전을 왼쪽으로 턴 레프트를 시켜주는 거고요. 만약에 왼쪽에 벽이 있고 앞쪽에 플레이봇이 여기 있고 앞쪽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면 앞쪽으로 이동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브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벽이 이쪽에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오른쪽에 벽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미로를 이렇게 찾아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플레이봇이 가서 여기에 위치를 했습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이쪽에 오른쪽 부분이 비어 있죠? 이 오른쪽 부분이 지금 비어 있고요. 즉 오른쪽에 벽이 없는 경우에, 오른쪽에 벽이 없을 때는 플레이봇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시켜주고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에 도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경우수를, 여러분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찾아가야 되니까 오른쪽에 벽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분을 해서, 오른쪽에 벽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와 장애물이 없을 경우로 패턴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여기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턴 레프트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없을 경우는 앞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거죠. 장애물이 없으면 계속 앞으로 가는 거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왼쪽으로 한번 회전시켜 주는 거고, 만약에 오른쪽에 벽이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주고요. 벽이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회전해주고 이동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없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요, right is well, 여기 not 연산자를 사용한 거예요. not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거, 이거는 이거 값이 여기에 right is, 자, 이거가 없다라고, not 연산자가 없다라는 거, right is well 이라는 값이 true, false이면, false다라고 하면, 오른쪽의 벽이 false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의 벽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오른쪽의 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건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좀 짧은 코드로 어떻게 했냐면 not 연산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right is well, 오른쪽에 만약에 벽이 없으면 나오는 값이 뭐가 나올까요? false 값이, 오른쪽에 벽이냐, right is well, 오른쪽에 벽이냐 라고 했을 때, 벽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를 처리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벽이 없을 경우. right is well 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벽이 없으니까 반환되는 값은 false 값이 반환이 되겠죠. 여기 not 연산자는 앞에서 논리 연산자에서 뭐 되었죠? not 연산자는 여기 false이면 false를 true로 바꿔주는 거겠, 바꿔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조건에 참여되려고 하면 여기 반대로 됐으니까 여기에 값이 false가 돼야 이 조건은 참여된다는 얘기죠. 즉 오른쪽에 벽이 아니어야 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앞으로 이동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오른쪽이 벽이고 오른쪽이 벽이다라는 것은 right is well 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right is well, 오른쪽이 벽이냐 오른쪽이 벽이냐 라고 하는 센서를 돌리게 되면 여기서 오른쪽이 벽이다 라고 하는 게 true, 벽이다 라고 하면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조건을 오른쪽이 벽이면서 front is clear, 앞쪽이 깨끗하느냐, 즉 앞쪽에 장애물이 없느냐라는 얘기죠. 장애물이 없다라는 부분에 여기 not 연산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건에 참여되려고 하면, true가 되려고 하면 여기 값은 뭐가 되겠죠? false가 돼야 되겠죠. 이게 false가 된다라는 얘기는 앞쪽이 장애물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즉 앞쪽에 장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벽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벽이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왼쪽으로 한 번만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즉 오른쪽에 벽이고 앞쪽이 막혀 있다라고, 플레이봇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 벽, 앞쪽이 막혀 있을 때는 왼쪽으로 한번 회전시켜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not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면 약간 좀 더 코드를 줄여주면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앞쪽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right is 오른쪽에 벽이고 그리고 연산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모두 참여해야 되겠죠. 앞쪽이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면, 앞쪽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면 true 값이 나오겠죠. 장애 없는 경우. 그리고 오른쪽에 벽인 경우가 true가 되겠죠. 오른쪽이 벽이면서 앞쪽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앞으로 한 칸 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성이 되는 게
뭐 라이트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는 턴 라이트만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what object가 what object, 야 물건의 이름이 도착과 같지 않다면 반복해라. while문이죠. 이 조건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 while문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월드에서 맨 마지막에 도착 지점에 도착이라고 하는 깃발을 하나 놓은 이유가, 그 도착했을 때는 여기가 같지가 않다라는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착 지점에 만족을 하게 되면 이 while문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착 지점을 찾을 때까지는 이 안에 있는 문장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도록 while문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에 벽이 없고, 만약에 없다면, 오른쪽에 벽이 없다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이동을 하는 코드, 위에서 설명을 했죠. 이 코드가 들어간 거고요. 오른쪽이 벽이고 앞쪽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설명했던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번 회전한 거고요. 오른쪽에 벽이고 그리고 앞쪽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 이 if문을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논리로 계속 반복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while문으로 이렇게 반복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 플레이봇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는 if문이 3개였죠. 이거는 while문 안에 if문이 지금 하나의 if문으로 작성해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만약에 이런 조건이면 앞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코드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 두 번째에 있는 코드가 아주 효율적인 거죠. 즉 if문을 하나만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도 정답이고 밑에 있는 코드도 정답이지만 밑에 있는 코드가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을 플레이봇에서요. 코드 만들기. 자, 월드 열기에서 플레이봇 놀자 월드 45번. 마지막 기본 부분에 45번 미로 찾기 들어가서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명령어 실행하는 공간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 들여쓰기가 좀 안 되어 있네. 명령어 실행하는 공간 이 부분, 그리고 여기 while문에서 여기까지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고 if문에서 이 부분 들여쓰기, 어떤 부분을 복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하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도착이라고 하는 깃발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자, 한번 플레이를 해 봅니다. 그러면 알아서 오른쪽 벽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내서 가보게 하겠습니다. 쭉 하게 되면 플레이봇이 알아서 오른쪽 벽을 따라서 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일일이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겠죠. 근데 지금 오른쪽 벽을 돼 있고 폐구간일 때 오른쪽 벽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그쪽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요. 도달했을 때 깃발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코드를 단순하게 코딩을 작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안내하는 코드 말고도 다른 코드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이 아까 이 부분에서도 설명이 됐었죠. 이 코드에서는 가장 단순한 부분의 아이디어가 오른손 법칙이었어요. 근데 실제 오른손 법칙은 거의 알고리즘으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있고요. 스택, 재귀, 백트래킹,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이런 문제를, 미로찾기 알고리즘을 해결해보고 코딩을 한번 작성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코드를 한번 보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부분에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까지 가면 알고리즘 중급까지는 여러분들이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풀고 그 알고리즘이 어디에 효율적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고 하는 게 바로 실력이고요.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면 여러분도 실력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운동 같은 것도 잘 하시고요. 재미있게 항상 코딩하고, 이 코딩이 세상을 좀 바꾸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독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